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욱의 생각도서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눠볼 책은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책 가지고 왔습니다. 박은수님 안녕하세요. 이 책은요,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 팀 페리스가 이번에 새로 쓴 책이에요. 이 책 오자마자 조금 읽어보고 지금 이 책을 받은 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너무 좋아요. 그 타이탄의 도구들과 이런 어떤 형태라고 할까요? 폼이라고 할까요? 이런 쓰여진 느낌 자체는 비슷한데 근데 진짜 또 우리가 얻을 만한 그런 성공의 노하우라든지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중요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정말 쏙쏙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책 자주자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사실은 이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랑 비슷해요. 조금은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공의 그런 어떤 방법들이 차례차례 단계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대가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노하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순서가 없어요. 그냥 대가들마다의 그런 방법들을 나열해 놓고 있어서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읽다 보면 도대체 핵심이 뭘까? 때로는 이걸 깊이 있게 읽기가 조금 난해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또 저만의 방법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책의 프롤로그에 이 책의 일단 핵심부터 먼저 짚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은 작가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선물로 책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생각도서관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이은 작가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에 가면요, 팀 페리스가 이제 자신이 40살이 딱 되고 나서의 그런 기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40살이 됐을 때의 그 기분을 우리는 보면서요, 조금은 우리 스스로가 위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팀 페리스 하면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해서 정말 그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주는 4시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때문에도 정말 유명해진 사람이고, 그 이후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진짜 유명해진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팀 페리스라는 사람은 이미 너무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저 행복할 거야, 이제 삶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많은 대가들을 만났고 그 대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고, 그걸 또 책으로 정리를,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으로 정리를 했고 하면서 뭔가 이제 해탈한 것처럼 삶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겠지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팀은 자신이 이제 40살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을 프롤로그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40살이 됐고 처음 펴낸 책 나는 4시간만 일한다가 출간 10주년을 맞았다. 몇몇 친구가 세상을 떠났고 테드 강연을 통해 대학 시절 가까스로 자살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털어놓았다 하면서 자신이 보낸 2017년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하는데요. 근데 자신이 2017년도에 40살 생일에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런 40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득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테드 강연도 하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대가들을 만나고 이 세상에 유명한 그런 타이탄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막 친분도 쌓고 하면서 진짜 성공자의 반열에 들었는데, 근데 문득 깨달은 거예요. 40살이 딱 돼서 40살 생일날 딱 깨달았는데 자신에게 어떠한 인생 계획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천천히 돌아볼 때요, 누구나 그러하듯이 팀 또한 갖가지 의문들이 수면 위로 보글거리기 시작했대요. 내 삶의 목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꿈만 꾸느라, 생각만 하느라 시간을 보낸 건 아닐까? 너무 계획에만 매달려 사느라, 또는 너무 무계획하게 사느라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온 걸까? 어떻게 하면 유혹과 소음들에 신경을 끄고 가장 열망하는 인생 프로젝트와 모험에 집중할 수 있을까? 삶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40번째 생일날 밤 늦도록요, 이런 많은 질문과 의심이 떠올랐대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저 돈 많은 부자들은, 때로는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은, 책을 쓴 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연예인들은 아주 참 행복한 삶을 살겠지라고 아주 단순하게 오해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단순한 오해고 착각이란 것은요, 여러가지 뉴스만 봐도 답이 나와요. 자살하는 연예인들, 그리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돈이 넘쳐서 이제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탈세를 저지르고 여러가지 악행들을 저지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요. 그리고 그것에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여러가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여러가지 일들을 전전합니다. 그쵸? 결국에 우리가요,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요, 진짜 난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단순히 사회가 이야기해주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면, 명예를 가지면, 어떤 권력을 가지면 아주 참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그냥 너무나 막연하고 설득력 없는, 가능성 없는 착각이란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팀은요, 이러한 고민들을 막 이렇게 밤을 지새우면서요, 아침까지 반짝이는 영감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계속 종이에다가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정말 존경할 만한 게, 그냥 고민만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이야기한 그 방법들을 팀은 실천을 하는 게 분명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우리들의 기대는 이렇게 타이탄의 도구로 이렇게 자신의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적어보면서, 그래, 타이탄의 도구들을 사용했으니까 뭔가 답이 나왔겠지? 하겠지만 하지만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이 밀려들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결국엔 이렇게 발버둥 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다 인간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감정적
이렇게 삶의 고민을 던지는 건 똑같지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정체되어 있느냐는 분명 아주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자신의 종이에다가 질문들을 반복하다가요, 그래도 역시나 타이탄의 도구들이니까요, 뭔가를 적고 나의 생각을 종이에다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은 한 걸음씩 나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아지게 되냐면요, 이렇게 자신의 질문을 던지다가 다른 이 모든 질문들에 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방금 전에 삶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것들, 예를 들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은 어떤 식이 좋은 방향인 거지? 지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대로 된 삶인 건가? 내가 열망하는 인생 프로젝트와 모험에만 집중하며 살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의 답을 알려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혹시 이 문장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노트에다가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적어보실 수 있으면 꼭 적어보시기 바랄게요.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은 작가님, 40살이라는 나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공감 가네요. 네. 팀 페리스와 동갑이시군요. 네. 이정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님, 필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성공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공하려면 헌신해야 되고 시련을 극복해야 하고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몫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요, 지나치게 어려운 길, 어려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의외로 우리가 기대하는 놀랍고 우아한 아주 빛나는 해결책들은요,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겨우겨우 이겨내서 얻게 된 결과라기보다는요,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피한 결과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요. 말하자면 그게 신경끄기의 기술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내가 진짜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그냥 피해버리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 어떻게든 다 감당하고 이 시련을 이겨내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해서 어떻게든 그저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선택들을 합니다. 아니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 정말 대가라고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짧은 시간 내에 더욱더 효과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에서 큰 발전들을 일으켜냅니다. 이전에 해오던 그런 비효율적인 방법들을 반복하는 그런 행동보다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은 작가님. 팀 페리스가 오빠였군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어떤 해답들이 분명 궁금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할 때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뭔가에 하나에 집중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항상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던지는 이 모든 질문들을 가장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요. 팀 페리스는요, 자, 이렇게 자신의 많은 질문들에다가 이 근본적 질문들을 던지면서요, 하나의 어떤 해답을 얻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생각도서관 방송을 열심히 보셨다면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는 답이에요. 무언가를 정말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런 질문들은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답도 다 정답이 될 수 있거든요. 뭐랄까, 한 가지만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아, 이은 작가님께서 바로 답을 찾아주셨어요. 맞습니다. 대가를 찾아가야죠. 그 분야에 대한 대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쉽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팀 페리스는요, 자신의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안내자로 불릴 만한 인물들에게 내가 얻고 싶은 답을 구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라면 어떻게든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만보경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요, 팀 페리스는 바로 행동합니다. 물론 팀 페리스는 이미 앞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이 두 책을 이렇게 쓰면서 정말 이 두 책을 쓰면서 어느 정도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어요. 뭐냐면요, 이 대가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할 수 있게끔 찾아다니는 거죠. 뭐 그게 뭐 통화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 이메일로 진행하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든 간에요. 도서관장집 인테리어 때문에 죽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덕분에 저희 새 집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금 꾸며진 상태고요. 좀 있으면 지금 이제 생각도서관의 스튜디오가 5월달이 되면 아마 네,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월,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늦어도 중순 전에는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팀 페리스는요, 이렇게나 이 질문이 딱, 그래, 인생의 안내자로 불릴 만한 대가를 찾아가자 라고 떠오른 이 생각을 바로 실행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평소에 꼭 인터뷰하고 싶었던 인물들에게 용기를 내서 인생에 대한 통찰과 조언을 요청한 거죠. 장우주님 반갑습니다. 인맥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용기를 통해서요, 접촉한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 명단은요, 수백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다 이메일을 돌리고 막 이렇게 다 보낸 거예요. 섭외 요청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다 보낸 다음에 자신은 숨죽여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침묵. 어쩌다 들리는 거라곤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뿐이었대요.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팀 페리스의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고요한 적이 있었나 싶었대요.
근데 그러다가요, 미세한 흔들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용히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이 자신의 의도를 묻는 질문들이 몇 개 날아들었대요. 그리고 또 예의 바른 거절 답장이 몇 통 도착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류처럼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대요. 정확히 13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바쁜 사람들이었지만요, 이 자신의 요청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흔쾌히 수락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디 한번 같이 찾아보죠. 마침 나도 당신과 똑같은 답을 찾고 있었어요. 팀 페리스가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가들도요, 또 다른 타이탄들도요, 똑같은 답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고, 같이 찾아보자고 승낙을 한 거죠. 그래서 팀은요,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6개월 동안의 인터뷰를 거치고, 그 인터뷰를 또 정리하고 막 밤새워 가면서 글 쓰고 하면서요, 이렇게 100명 이상의 현자에게서 삶을 위한 지혜의 답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마지막 장까지 읽은 우리 또한 고민의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요, 수없이 밑줄을 치고 노트에 현자들의 목소리를 옮겨놓게 될 것이다 라고 팀은 호언장담을 해요. 그리고 현자들의 이 다양한 메시지를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온 일이 있는가? 꿈꿔온 삶의 방식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라. 지금 하지 않으면 대체 언제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지금의 색깔이 쳐져 있고요, 언제 색깔이 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간직해온 소중한 일이 있으신가요? 꿈꿔온 삶의 방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요, 대체 언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뜻이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저버리고 그거에만 몰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그 삶을 다 저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하래. 애를 그냥 내팽개 쳐놓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막 나돌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작은 얼마든지 작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현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의 이 요약은요, 그게 작든 크든 상관없이 일단 지금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요. 5분. 혹시 여러분들 뭐 기타 치시고 싶은데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언젠가 세월에 여유가 생기면 기타 쳐야지. 뭐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언젠가 나한테 여유가 생기면 피아노 쳐야지. 뭐 외국어 공부 뭐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여유가 될 때 배워봐야지.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단 5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매일 하면 되는 거죠. 그 5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도 다 때려치고, 하고 있던 프로젝트도 다 때려치고,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가정의 일들도 다 내버리고, 하루에 24시간을
그 일들에 다 몰두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미뤄오고 있던 내 삶에 소중하게 간직해온 그 일들, 꿈꿔온 삶의 방식들, 그게 진짜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으로 이 책은 끝입니다. 이거 이 안엔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을까를 작게 풀어놨을 뿐이지 결국엔 이걸로 귀결이 돼요. 내가 꿈꿔온 것들이 있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대체 언제 할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현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생의 25%는요 자신을 찾아내는 데 써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25%, 여러분들의 인생의 25%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75%는요 여러분들이 찾은 그 자신의 모습을, 진짜 그 모습을, 내가 알아낸 그 모습을 진정으로 이 세상에 구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에요 팀은 이렇게 자신이 찾은 답도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뭐냐면요, 나를 찾아내지 못하면요, 인생의 25%를 들여서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면요, 그러면 나머지 75%로 해야 되는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겠죠. 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리고 나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24시간 중에서 온전히 여러분들 스스로인 시간들이 하루 중에 몇 분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수많은 이런 외부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즐거워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요, 되게 자극적인 그냥 뉴스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그냥 농담 따먹기를 한다든지, 물론 이 뭐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으로는 계속해서 나 진짜 내 본연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눈 꽉 감고 그냥 꽉 닫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요,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은 거기에 빙봉인가? 그 등장인물들이 다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거기에 보면은 아무도 게이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점점 네, 빙봉 맞군요. 빙봉은 주인공 여자아이 이름이 라일리 맞죠? 라일리의 그 상상 속에 말하자면 친구 같은 존재인데, 근데 라일리가 점점 이 빙봉을 잊어가니까 이 정신 속 세상 안에서도 빙봉이 서서히 이렇게 투명화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빙봉도 결국 그 자신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알아주기를 멈춰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뭔가 남한테 더 멋지게 보일 만한 그런 뭐 외모라든지 그런 것들에만 빼앗겨서 살아가다 보면요, 아니면 뭐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뭐 쇼핑이라든지 인터넷에 막 뭐 웹서핑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정신력을 빼앗는 것들에만 빼앗겨서 살아가다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 요소들은 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에게만 뺏겨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찾아내지 못하면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내가 투명화되어 가고 있다면, 그렇게 투명 인간이 되어 가면서 나도 나 자신을 이제 알아볼 수가 없게 되고, 거울을 봐도 내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자존감은 그냥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나를 찾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나를 찾는 것만으로 끝은 아니란 거예요. 나를 찾는 건 인생의 25%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75%로 나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찾아봤자 나의 과거의 모습들 아니면 현재의 모습들이 정말 바닥이고 내가 이뻐해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스스로가 계속 생각이 되면, 더 이상 나를 이뻐하고 싶어도 이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만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나 자신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무엇에 가슴이 뛰고 내가 진정으로 즐기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우리는요 진짜 어떤 것,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도 진짜 눈을 뺨 뜨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절대 이 눈이 한순간에 떠지는 게 아니에요. 눈은 정말 서서히 이렇게 떠집니다. 저도 지금은 진짜 요만큼만 이렇게 뜨고 이렇게 실눈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무너질 때도 많고, 때로 막 그 감정이 바닥이 될 때도 많고, 진짜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어디 뭐 방송을 켜고 무슨 방송을 하겠어 라고 저도 저 자신을 막 바닥으로 이렇게 패대기 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패대기 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요, 이렇게 패대기 친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이렇게 그 땅에다가 이렇게 막 집어넣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치만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나의 이 감정이 이렇게 때론 힘들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가 어떤 좋아하는 문장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그런 가치관을 붙들고 계속 가게 되면요, 내가 얼마든지 스스로 패대기 치던 거를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눈을 감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건 그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프롤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나눠봤고, 지금 끝내지 않고요, 바로 프롤로그만 하고 끝내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